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토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 마치고 다시 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소통의 시간, 여러분의 멘탈을 힐링시키는 시간인데 오늘 소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침부터 보니까 미국 증시 생각외로 별로 안 좋아요. 다우는 사상 최고 경신을 했는데 실적 실망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일단 기업 실적의 초점이 이제 맞춰지니까 테슬라 등 일부 기술주들이 이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은 인텔은 이날 11%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안 좋아요,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 블루칩 클럽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우리 보니까 0.21% 오른 35,677.02로 마감을 했고 지난 8월 16일 이후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S&P도 4.88포인트 내린 4,544.90 좀 내렸어요. 나스닥도 한 125.50포인트 0.8%나 내렸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15,090.2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네요. 1.702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10년 만기 국채는 1.636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 또 보니까 이날 호시적을 발표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5.41% 상승해서 지수를 이끌었고 인텔과 스냅은 큰 폭의 하락세를 냈어요. 인텔 그 나스닥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데 인텔이 예상보다 부진한 매출, 수익 감소, 하여튼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11.46%나 그냥 폭락을 해버린 거죠. 대폭락을 한 거죠. 스냅은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영향으로 광고 부분 실적이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가는 26.5%. 거의 하한가 쳤네 거의. 하여튼 소셜미디어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5.06% 하락을 했고 트위터도 4.84% 이렇게 내렸어요. 거의 급락을 했네요. 이따 보니까 테슬라가 좀 다르게 테슬라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온다. 테슬라 요즘 테슬라 갖고 있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테슬라 주가는 장중 최고치 기록 경신했고 전날보다 1.75% 1.7% 오른 909.68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넷플릭스, 이베이, MS도 이날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멜론 인베스트 솔루션의 그 스티븐 코라논 그 최고 추세 책임지자, 이분은 최근 원가 부담 압력, 노동력 부족,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그 경영진의 메시지, 연준의 정책 변화 등을 영향으로 해서 연말까지 내다보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황이 약간 불확실해 보인다. 불확실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은 기업 이익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기업 이익이 중요하겠어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투자 대상이 가장 빠르게 달려온 기업들로 여기에는 많은 기술주들이 있다. 기술주들을 한번 주목해야겠습니다. 중국 부동산발 불안이 일단 진정된 것도 시장의 호재인데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이죠. 에버그란데, 헝다. 이 헝다가 외국인 채권 보유자들에게 줘야 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제 채무 불이행을 이제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분석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그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유지할 것이다. 인내심을. 파월 의장은 이날 남아프리카 준비은행이 주최한 온라인 패널 토론에서 더 길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병목 현상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은 분명한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은 리스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서 나는 그 테이퍼링에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다. 아직 금리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테이퍼링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11월 날 그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미디어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시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같은 메시지를 이제 보냈고요. 시장은 파월 의장이 이 같은 발언을 감안할 때 연준이 11월 2일에서 3일 FOMC 정례 회의에서 지난해 초 시작했던 월 얼마야? 1200억 달러
이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심각한 위험을 목격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연준의 최대 고용 목표에 대한 함축적 의미도 고려하면서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 이분은 강력한 일자리 성장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공급 제약 문제도 감수할 것이라면서 지금 금리를 사용해서 긴축 정책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또 유가는 상승을 했어요. 뉴욕 상업관에서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2월 인도분이죠. 배럴당 1.48달러 올라서 83.98달러 거래 마쳤고,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물 12월분이죠. 북해산 브렌트유 배럴당 1.05달러 올려가지고 85.66달러.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12월 인도분 금 가격이 온스당 11.20달러 올라서 1793.10달러. 달러와는 약세네요.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0.17% 내려가지고 93.61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달러와 가치를 지수한 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이제 미국 시장은 흘러갔고, 생각외로 인텔이 거의 막 폭락을 했네요. 보니까 다우존스 항상 사상 최고치 좀 계속 찍고 나간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조금 보면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빠져가지고 1% 이상 빠져서 우리 또 별로 좋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0.15% 약보합이고, 인텔 폭락했고, AMD 0.41% 상승을 했네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94%, 마이크론 계속 빠지네. 마이크론 계속 빠집니다. 마이크론 안 좋아. 럼리서치 0.24% 상승했고, ASML 이제 $800 돌파했습니다. ASML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브로드컴 0.2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10 내려가고 있고요. 퀄컴도 1% 빠졌습니다. 이렇듯 별로 썩 좋지 않은 종목들도 꽤 보이고, 오른 종목도 있는데 약간 조금 상승의 힘이 약하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이렇게 끝났는데, 월요일 날 우리 한국 시장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은 우리 시장은 뭐 보합이나 약간 흐지부지하고, 또 빠지면 또 빠져. 안 좋은 것만 따라해. 안 좋은 것만 따라하고, 좋은 것은 따라하지 않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우리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고, 재미없는 흐름을 또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고 토요일 즐겁고 유쾌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